선생님 같았으면 벌써 때려쳤을 것 같아. 선생님이야 일이니까 하는 거지만. 자, 그러면 우리 어디 하고 있냐? 솔레노이드. 자, 요거 맞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방향. 그러면 이렇게 감겨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거는 원형 전류 요거 있죠. 이걸 여러 개를 겹쳐 놨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감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형 3개 이렇게 겹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것과 같죠. 그죠? 요거 하나는 얘랑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기 나침판을 두면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나올 테니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3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나온 것이 다시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 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일, 즉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원형 전류가 여러 개 겹쳐져 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돌기 때문에 이 내부 자기장이 다 겹쳐져 가지고 하나일 때보다 훨씬 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하나의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일종의 N극, 여기가 S극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속이 비어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뭐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나침반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럼 나침반은 이렇게 향하기 때문에 자, 내부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이제 코일의 모습이에요. 코일의 모습. 자, 요거는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직선 전류 이렇게 자꾸 그냥 생각을 해도 되고, 전류가 이렇게 돌 때 한 번 감긴 코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잡을 줄 알면 한 번 감긴 코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전류가 여러 가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손가락 4개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감아졌을 때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감아지고 반대로 돌면 이렇게 감아지겠죠? 감아진 상태에서 엄지를 펴게 되면 이 엄지 방향으로 자기장이 쭉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막대 자석으로 쳤을 때 여기가 엄지 쪽이 N극, 반대쪽이 S극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여기 한 번 감긴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전류가 이렇게 돌 때 엄지 딱 펴니까 우리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로 잡아도 상관없고 이걸로 잡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감겨 있는데 전류가 이쪽 방향이다. 전류가. 그럼 이거 여기는 여기 A, B라고 했을 때 A는 무슨 극이 된다? A극 무슨 극 돼요? S극 돼야 되겠죠? 이렇게 줘야 되니까 이런 것만 이제 잘 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모양에 따른 자기장 세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장 세기.
자, 그런데 이 자기장 세기에서, 자, 첫 번째, 직선 전류 있죠? 그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얘는, B는 K라는 비례상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따로 분석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심원이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곳은 당연히 이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어떻다? 자기장이 세요. 세고 먼 곳은 약해요. 여기 그림 수쌤이 대충 그려놓은 것 같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놓은 거야. 안쪽 점선끼리는 어때요? 촘촘해.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간격이 넓어지고 있죠?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한다. 이 거리, 이제 동심원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를 기호를 R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전류 I가 세면 굉장히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될 것이고 약하면 약하게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값으로 계산을 한 값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테슬라 단위로 표현하니까, 자, 요게 2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7승의 R분의 I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일단, 요 숫자를 기억해도 되고요. 요 숫자도 기억하는 게 좋죠.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공했을 투자율 있었죠. 그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속에 투자율이 있기 때문에 요걸 그 투자율로 표현했을 때 값을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그 565페이지에 나와 있죠. 얘는 똑같이 B는 K인데 K 값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럼 K 다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K 다시라고 하고 얘도 거리와 전류에 따라서 나타난 녀석인데 얘는 요 K가 얼마냐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R분의 I 테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보죠. 솔레노이드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566페이지 한번 보세요. 566페이지. 자, 거기에 뭘로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B가 K 값이 다릅니다. 또 달라요. K 다시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N의 I. 자, 이렇게 식이 약간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K 다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NI입니다. NI. 자, 여기에서 자, 요 녀석이 뭐냐? 요 녀석. 요게 단위 길이당 감은수예요. 그냥 무작정 많이 감는다고 이게 세지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알겠어요? 단위 길이당 감은수가 커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촘촘히 빽빽하게 감느냐.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 알겠어? 알겠어요?
자, 요건데, 증명하는 거는 여기서는 하지는 않을 거고, 식 형태만 한번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자, 우리 그 566페이지 심화학습 쪽 한번 가보세요. 심화학습. 자, 앙페르 법칙이랑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대학 물리 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이 쭉 있는데, 우리는 증명하는 과정보다는 증명이 돼 있는 결과값을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뭐냐면 거기 심화학습의 그 까만색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앙페르 법칙으로 지금 유도를 해놨는데, 유도한 결과값이 보니까 B는, 자, 요 K 값이 뭐죠? K 값 2파이분의 뮤제로죠. 자, 여기에서 K 값 요게 2파이분의 뮤제로 요겁니다. R분의 I.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아까 우리가 기억할 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2파이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2만 떨어져 있고 10의 마이너스 7승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요것만 일단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567페이지 그 까만색 동그라미 2번 거기 결과값 한번 또 찾아가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 가지고 유도를 쭉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앙페르 법칙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요걸로 뭐 해놨다라고 돼 있는데, 자, 결과값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B가 2분의 뮤제로 R분의 I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요 K 값이 2분의 뮤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2분의 뮤제로. 이렇게 해서 R분의 I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4파이에서 2로 나니까 2파이가 된 거죠.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저기 3번에 보시면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 B 해서 쭉 유도를 해놨는데, 제일 마지막 그 4번 바로 윗줄에 있죠? 그죠? 자, 뮤제로 N I0 돼 있는데, 그냥 I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개를 하면, 뮤제로입니다. 여기가 그냥 뮤제로. 그 다음에 가문수,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이 뮤제로 값이 살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 값을 외우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알겠어요? 우리는 이 앞에 K 값의 형태를 봐두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알겠어요? K 값의 형태. 요거. 알겠죠? 왜? 우리 뮤제로를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뮤제로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로 이 식을 가지고 유도하거나 다른 것들을 계산하거나 할 때 훨씬 유용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이 값들은 다 되는 거잖아. 그지? 다 되는 거니까. 자, 요거 뮤제로 값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K 형태. 2파이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그냥 요거는 뮤제로구나. 그냥 1로 나누구나. 외우기도 쉽잖아. 그죠? 그래서 저걸 기억해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뒤로 한번 가보죠. 자, 56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68페이지.
자, 568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자석 나옵니다. 전자석. 전자석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한번 체크를 해 놓으세요. 코일에 뭐를 넣어서? 연철 막대입니다. 연철. 알겠어요? 철 종류들 압니까? 철 종류들? 철 종류는 제일 처음에 용광로에서 나오면 선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탄소를 완전히 빼버리면 순철입니다. 순철. 순수한 철이죠. 철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탄소를 얼마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달라져요. 알겠어요? 연철, 뭐 주철, 강철, 뭐 이런 식으로 쭉 변합니다. 알겠어요? 그때 이제 연철이 되는 거죠. 좀 무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철을 갖다가, 막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홀만 감겨 있을 때보다는, 즉, 솔레노이드로만 되어 있을 때보다는 연철 막대가 들어가면 이 철심이 자화되면서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전자석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이 됐다가 전류를 끊으면 자석이 안 되고, 요걸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면 자석의 세기도 조절되고, 방향도 바꾸면 방향도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석은 5만 대 다 쓰입니다. 알겠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어폰에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어폰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구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전자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요거 배웠거든요. 요거 배웠는데 요거를 뭐 간단하게 써서 막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예제에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자, 이게 무슨 문제인지 느낌이 옵니까? 계산은 둘째 치고 계산은 어차피 이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건 둘째 치고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지 문제 읽어봤어요? 자,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같이. 자, 자기장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자기장. 벡터죠? 그죠? 기본적으로 벡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P점에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을 얼마나 작용을 하느냐, 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G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원형 도선이 하나,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YZ 평면에 있는 원형 도선입니다. 그 다음에 Y축선상에 쫙 있는 직선 도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와 Y 평면상에 나란한 그리고 Y축에 나란한 도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이 얘랑 얘 다르고 얘는 시계 방향을 돌고 있고 전류의 세기는 일단 다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 뭐가 어떻게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또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또 받을 겁니다. 그럼 세 종류의 자기장을 받는 거죠. 그 각각의 힘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원형 도선 때문에 받는 힘은 방향을 일단 생각해 봅시다. 방향. 크기는 나중에 하고 방향. 자,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호를 붙여봅시다. 방향을. 자, 그러면 원형 도선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기장. 이걸로 잡아도 되고 이걸로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한 번 가면 원형도 코일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이쪽으로 틱 나오는 방향으로 했죠? 근데 얘랑 얘가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즉 X축에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실제로 약간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 B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B1.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걸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거는 얘니까, 그죠? 자, 요렇게 잡고 요렇게 감아주면 되겠죠. 근데 얘 축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 축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자, 요게 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지 뭐. 자, 요렇게 여기가 G축인데 G축의 한 지점 여기. 그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흐르는 쪽에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지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B1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네. 그죠? 그러면 자,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랑 뭐 이렇게 방향성이 같은 B2가 만들어질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얘죠. 얘를 보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면 떨어진 거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요렇게 그릴까? 자, 1, 여기 1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직각입니다. 직각 90도. 그죠?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건 얘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텐데 얘는 이 각이 몇 도일까? 요 각이 몇 도일까? 몇 도겠어요? 즉, 이 직선, 이 주황색입니까? 분홍색? 분홍색 직선과 얘는 몇 도? 90도겠죠?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감아졌을 때 원형으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접선 방향이니까 당연히 얘는 90도를 이루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 각이 뭡니까? 요 각이나 요 각은 45도잖아. 왜? 이쪽 길이, 이쪽 길이가 같으니까. 그죠? 45도, 그럼 여기 45도면 여기도 45도 돼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여기가 이제 45도 방향으로 나오네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합성은, 자, 이 두 개는 이 방향이라고 쳐보자. 요 방향.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 어떤 방향으로? X축의 나란한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에 G축에 대서 하나. 요거 분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 원형에 의해서 생긴 거, 이 X축의 나란한 방향으로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직선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얘랑 같은 방향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요 직선에 의해서 생긴 것은 이쪽 G축의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얘를 분해를 하면 G축과 X축으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할 거다. 그럼 이 X축 방향, 요 힘하고 이 두 개의 힘은 상쇄가 일어나겠지요.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거리도 가깝고 두 개의 합이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 자기장하고 G축 방향으로 하나가 남잖아요. 분해했던 거. 이 둘의 어떤 벡터로 형성이 될 겁니다. 맞나요? 요 크기, 요 방향과 요 크기를 이제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장 형태를 보고 얘에 의해서 생겼으면 이 식을 쓰고, 그죠? 크기를 구할 때 얘에 의한 거는 이걸로 써가지고, 방향성으로 맞춰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벡터 합성으로, 평면사형의 벡터 합성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책을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게 됐으면,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571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전자기력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홀 효과까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57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자기력인데, 전자기력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면 전기력이 있고, 그죠? 자기력이 있네요. 그죠? 이 둘에 의한,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쉽게 생각하면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 그죠? 자기장은 뭐 자석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전류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미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누가 힘을 받겠어요? 자, 누가 힘을 받느냐? 봐봐. 자석이 이렇게 있어. 여기 N극. 뭐 이쪽은 S극.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전류다. 라고 하면 누가 힘을 받는 거죠? 응? 도선? 도선? 얘가 힘 받는 거야? 얘만 힘 받는 거야? 얘만 힘 받으면 안 되지. 누구도 힘 받아야 돼요. 자석도 힘 받아야 돼요. 작용만 있고 반작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둘 다 힘을 받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석이니까 자기장 만들지. 하나의 자기장이 영구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얘도 자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석과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만 힘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둘 다 힘 받아요. 둘 다 힘 받는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서는 뭐 위주로 본다는 것 뿐입니까? 얘가 받는 힘 위주로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둘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 자석을 움직이게끔 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 전선을 움직이게끔 할 정도는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가벼운 게 움직이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굳이 자석과 자석이 와가지고 안 해도 자석, 전류도 된다고 했으니까 전류로 생각해도 될 거 아니야. 그죠? 전류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둘 다 서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있고 전류가 있으면 얘도 자석이고 얘도 자석이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힘이 생기겠니? 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밀어낼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자기력의 핵심이에요. 전자기력의 핵심. 자, 그러면 그 57페이지에 그 전자기력의 방향 한번 보세요. 방향. 자, 방향은
자, 요거는 우리 요거 방향은 앙페르 법칙으로 정했고요. 요거는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지금 보는 전자기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전자기력의 방향. 요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플레밍 법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손 법칙도 있고 오른손 법칙도 있어요. 근데 오른손 법칙은 약간 다르게 형태가 나오는데, 자, 우리 책에는 뭘로 그려져 있느냐면 오른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려져 있다고 전부 다 오른손 법칙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겁니다. 이거고, 오른손 법칙은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둘 다 뭘로 표현을 하느냐면 오른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손 법칙은 지금 안 배울 거야. 알겠지? 오른손 법칙은 지금 안 배워요. 왼손 법칙만 배우는데 왼손 법칙이 오른손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두면은 같은 거예요. 왼손 법칙을 왜 오른손으로 굳이 표현을 하느냐? 왼손 법칙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끊겨요. 되게 불편해. 근데 오른손으로 하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 그래서 오른손으로 할 뿐이야. 그냥 왼손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이 왼손에서, 자, 이게 뭐랑 닮았습니까? 총 모양이랑 닮았죠? 꼼짝마, FBI야. FBI야. FBI. 알겠죠? FBI. 이렇게 기억하면 안 까먹겠죠? 그럼 이게 뭐? 전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이고, B는 뭐야? 우리가 배웠던 거 B. 자기장이잖아. 그죠? 요게 I가 전류 방향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자기력은 왜 생긴다고? 자기장이 있고 전류가 존재하면 전류가 받는 힘이 생긴다고. 그걸 우리가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FBI입니다. FBI. 꼼짝마. 자, 요렇게 따졌을 때, 그럼 오른손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왼손 법칙을 오른손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갖다 놔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전류가 어떤 겁니까? 엄지. 자기장 여러 가닥이잖아. 전류가 보통 여기에서는 한 가닥이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장이 여러 가닥이죠. 그죠? 그랬을 때 손바닥의 방향이 전자기력입니다. 힘. 그리고 셋 다 어떻게? 90도로 최대한 벌려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 전류와 자기장이 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같은 방향이 되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점 벌어지면 힘이 점점점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90도가 됐을 때 최대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90도가 됐을 때 최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펴버리면 전류, 자기장, 힘.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보다 보면 이걸로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문제 푸는데 시험장에서 감독하고 있으면 애들이 단체로 막 이러고 있습니다. 보기 좀 흉하죠? 이걸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의 크기. 자, 그거 한 장 넘어가 보세요. 572페이지. 전자기력의 크기는
F는 BIL인데 조금 전에 요거 각 있죠. 요 각이 90도일 때 최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장이에요. B. 근데 I가 이렇게 90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I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다라고 합시다. 이 세타가. 세타각으로 있으면 보세요. 자, 얘랑 어떤 성분, 수직적인 성분 있죠. 요 값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요 값에. 그래서 자, 이게 이쪽으로 i만큼이면 얘는 뭐가 되죠? i sin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반식은 이렇게 됩니다. b i l sin 세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값이 된다. 알겠냐? 같은 방향이면 0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로렌츠의 힘으로 가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뒤쪽에서 한번 나오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 L은 뭐냐면 이 L은 자기장을 받는 도선의 길입니다.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그 중에 딱 요만큼만 자기장이 지나가는 도선의 길이다. 그러면 요 길이가 L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요 식이 어떻게 살짝 바뀔 수 있느냐면 F는 BIL에서 얘들아 이 I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니? 전하량으로 표현하면 전하량 I를 전하량으로 표현하면 T분의 Q 맞죠? 그죠?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애들이 지나가느냐 그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 1초 동안 지나간 전하의 양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자수가 몇 개 지나가면 1A였습니까?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에 여기 있었죠. 그죠? 18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B하고 요 I가 T분의 Q. 요게 입자 전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전하 Q가 이쪽으로 딱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요게 플러스 전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이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자기장 속에서 얘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운동한다는 얘기는 그게 전류잖아. 그죠? 그걸 전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Q 나중에는 전하 하나가 받는 힘을 따지는 겁니다. 이건 도선 특정 길이가 받는 힘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근데 뒤쪽에 로렌츠의 힘으로 가면 전하 하나가 받는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그래서 여기 길이 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과 같으냐? 요만큼이 뭡니까? 요만큼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맞나요? 특정 시간 동안 L만큼 전하가 이동을 했다.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속도 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면 BQV가 되는 거죠. BQV. 근데 순서를 이렇게 보통 씁니다. Q, V, B.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외울 때는. 바베큐. 바베큐로 뭐 외워도 상관없는데,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또. 얘랑 얘 있죠. 자, 얘는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Q는? 스칼라죠? 얘는, V는? 지금 요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니까 벡터가 됩니다. 얘 벡터예요. 벡터. 그 다음에 얘는, B는? B 자기장이니까 벡터량이잖아. 벡터량. 그죠? 벡터 곱하기 벡터 곱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얘들아, 벡터하고 다시 한번 보자. A 벡터, B 벡터를 곱할 때 몇 가지 나온다고 했어요? 3가지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 첫 번째는 요렇게, 또 하나는 요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요거 2개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나오죠? 결과값이. 얘는 결과값 스칼라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칼라 곱이라고 했고, 얘는 벡터가 나오니까 벡터 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략해 놓고 이런 형태로 적어 놨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고등학교 물리책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쓰고, 하긴 하지만, 대학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위에 걸로 쓸 건지, 밑에 걸로 쓸 건지. 그지? 그리고 밑에 걸로 쓰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A.B나 B.A나 어때요? 같잖아. 근데, 크로스 벡터는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 다르기 때문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실제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값은 도트일까요? 크로스일까요? 뭐겠습니까? 당연히 크로스가 돼야 되겠죠. 이유는? 그쵸. 지금 보세요. 이 자기장 방향하고, 그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이 나타나는데 그 힘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죠? 내적은 뭡니까? 내적은 2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최대가 되고 그 합 벡터가 어디로 생기죠? 같은 평면에 생기는 거죠. 그죠? 같은 평면에 안쪽에 있으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받는데 그 힘의 방향이 이 평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평면에서 튀어나왔고 90도로 튀어나왔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뭐? 크로스 곱이 되는 거예요. 외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외적이 된다. 외적.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중요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의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나중에 물론 책에서는 주로 순서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는데 뭐 이렇게 외워도 크게 지장은 없겠네. 아직은. 자,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73페이지 쪽을 한번 가봅시다. 573페이지.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힘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힘. 자, 힘이 평행하다. 자, 어떻게 이게 전류, 직선 전류고 또 하나가 또 직선 전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두 개가 나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이제 A 전류라고 해볼게요. A 도선. 요거 B 도선입니다. B 도선. 그러면 얘 주변에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된다?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잡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빙 도는 자기장이 있으면 결국 B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 칠판면에서는 이렇게 생길 텐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 도로? 90도로. 맞습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A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A 때문에 생기는 거야. 거기에 B가 있으니까 B는 힘을 받겠네요. 그죠? 자, A 때문에 생긴 자기장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뚫고 들어갈 때는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뚫고 나올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생략하고 이렇게 X로 표현하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까먹지 않고 외우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 보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나사못 머리 부분이고, 그죠? 여기 이쪽에서 보면 이 뾰족한 부분이 점으로 보이겠죠? 그죠? 못 부분이 나한테 나오네? 아, 여기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먹겠죠? 그럼 여기 자기장이,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 해봅시다. 요게 B, I, B, F죠? 그죠? 자, I가 위로 가고 B가 뚫고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요거는 어떤 힘이냐? A가 B한테 작용한 힘,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가 B한테 작용한 힘. 자, 그러면 B가 또 자기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흐를 거예요. 근데 얘의 이 왼쪽 편에서는 전부 다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자기장, 얘한테는 자기장이 이렇게 우리한테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왼손 법칙으로 하면 B, 그 다음에 I, B가 우리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 요거 밑에다 적을게. F,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랑 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는
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크기는 직선 도선에 의한 힘 크기 어떻게 구했죠? F는 K의 R분의 I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근데 이 I를 예를 들어서 요게 A가 B한테 작용한 힘이다 라고 하면 이 I는 뭐가 됩니까? IA일까요? IB일까요? 얘 때문에 생긴 자기장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이니까, 그죠? 뭐 때문에? 요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FBA는 K의 요거 R분의 IB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게 같으니까 자 이렇게 둬봅시다. AB하고 BA가 같으니까 자 두 개를 그대로 적어 볼게요. R분의 K의 IA 그 다음 R분의 K의 IB 자, 요 녀석이 무엇과 비례한 겁니까? 얘네랑 비례한 거죠. 그죠?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째로 표현을 하면 F는 K의 R분의 자, IA, IB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식이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F는 K의 R분의 I1, I2 그 책에서는 1, 2로 나와 있죠. 그죠? I1, I2 그 다음에 L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있어, 선생님. 요게 잘못됐구나. 요게 B죠, B. 자기장이죠. 자기장색이죠, B. B, A, B. B, B, A.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저기 F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B 요 B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A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A. 자, 요거 A. A가 B한테 미치는 자기장입니다. 자, 요게 이제 I,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죠. 요건 B죠, B. 그죠? B한테 작용하는 거니까. B.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 K의 R분의 IA, IB, L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아까 F가 아니고 B죠, B. 그래서 이 값이 어떻다? 요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작용, 반작용.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F는 BIL. 여기에서 다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향을 이제 잘 보세요. 크기는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방향은, 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이야.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흐르면 청력이 작용합니다. 청력. 이거는 그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요 자기장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력 잡는 걸로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자기장을 그려봤을 때도 책에서처럼 같은 방향이 되면 여기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바깥쪽이 촘촘하고 안쪽이 느슨하기 때문에 밀려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가운데 쪽이 촘촘해져요.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이 느슨하기 때문에 밀려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실 때 뭐 안 외우시고 그냥 해봐도 되는 거고, 외우실 때는 같은 방향으로 친구랑 같이 가면은 친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오래 지나면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행한 두 도선 사이의 전자 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 결과를 잘 기억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기는 이런 식으로 BIL에서 다 시작하는 겁니다. BIL. 아까 요거 조심하시고,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자, 그러면 574페이지에 예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걸 쓰는구나.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정도 익히면 되니까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거기까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었죠? 진공에서의 투자율 뮤 제로에다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이렇게 곱해주면 됐죠. 그죠? 거기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넣어주는구나 이렇게 감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자 모양의 전류 PQ가 받는 거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기력이 되겠죠. 그죠? 전자기력. 그 내부 솔레노이드에 생긴 내부 자기장이 균일하게 한쪽 방향으로 쫙 흐르는데 거기에 디귿자 중에 PQ 부분만 어떻게 돼 있다? 수직으로 자기장과 있고 거기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기력을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전자기력은 F는 BIL 요거 써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예제 그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575페이지 첫 번째 그 정사각형 코일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성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20분에 종치나? 그러면 요거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형태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지금 직선 도선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길이가 L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 도선과 얘가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이 AD 부분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힘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AB 부분도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C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는 영향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됐을 때 그 위쪽이니까 아래쪽. 그죠? 그 다음에 BC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아요? 얘가 받죠. 그죠? 그 다음에 AB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 어떤 힘들이 마지막에 남고 그것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그것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보세요. 방향만 한번 잡아봅시다. 얘랑 얘는 어떤 방향으로 힘 받겠습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당기겠죠? 그죠?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랑 이쪽은 전류가 이렇게 오니까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 봤을 때 얘는 이쪽보다 큰 힘으로 작용하겠죠. 왜? 여기 있는 사이 거리가 A고, 그죠? A분의 1로 작용할 것이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A 플러스 L 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겠죠. 그죠? 자기장이 약하니까 힘도 약해질 겁니다. 여기에서 F는 BIL에서 자기장이 약해지면 얘도 약해진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움직이려고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얘랑 얘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서로의 전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는 청력은 같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에 의해서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도 있을 텐데 그건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얘 AD가 BC에 영향을 주고 BC가 AD에 영향을 주는 것도 결국 상쇄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상쇄. 그리고 여기 AB랑 CD 요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도 상쇄가 돼 버린다. 서로 청력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이 I1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 때문에 얘가 받는 힘과 그 다음에 I1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BC 부분이 받는 힘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커? 이쪽으로 끌리는 게 이쪽으로 밀리는 것보다
캐다. 그죠? 가까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뒤에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576페이지 가면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 용수철을 연결해 가지고 단진동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3학년들은 우리 단진동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알죠? 그죠? 연서는 아직 고기를 안 배웠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하고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으로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역학 부분은 한 군데만 잘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가 쌓이고 나면 복잡한 형태나 처음 보는 유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학이 바탕이 돼야지 뭐가 된다? 전자기하학이 되는 거예요. 전자기하학 문제는 역학을 바탕으로 해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파동도 역학이 바탕이에요. 파동을 가도 그래요. 알겠어요? 파동에서 우리 그 등속 원운동 있죠. 그죠? 그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다 나오거든요. 파동이 나온단 말이야. 파동도 결국 단진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등장하기 때문에 역학을 충실히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